자, 모스 전류원, 그 다음에 캐스코드 전류원에 대해서 동작 전압 범위와 출력 저항 등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리트 모스 증폭기 4007 같은 거죠. 4007 같은 것은 그 바이어스를 걸 때 저항을 많이 쓴다. AC 카플링 캡도 사용하고. 근데 집적회로 속에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집적회로, 그러니까 집적회로 속에 들어가면은 IC죠.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나무에 새가 있으면은 새 주자죠. 모일 집자다. 집적회로. 별을 어떻게 쏴뒀나 봐. 그러면 이게 적이 되죠. 집적회로. 그리고 집적회로에서는 이 저항이라든지 캐패시터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이게 가격이 비싸지죠. 칩 가격이. 그래서 RC를 사용 안 하고 주로 전류원을 사용해서 바이어스를 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한 이게 모스 다이오드에다가 저항을 하나 달면 이 DC 전압이니까 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DC 전압으로 결정이 되죠. 이걸 다른 데 쭉 연결해 놓으면은 요 V1들이 각 V1이 VD 셋보다 크기만 하면은, 즉 각 모든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기만 하면은 요 전류, 각 전류가 이 레퍼런스 전류하고 같죠. 요 WO벨이 같으면. 그러니까 요 게이트 전압을 누가 정해주냐 하면은 여기서 정해주죠. 그래서 DC 게이트 전압, 게이트 소스 전압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기만 하면은 같은 전류를 흘린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류원이죠, 각각이. 그래서 바이어스 전류를 결정한다. 그 WO벨을 달리하면 전류를 달리할 수가 있죠. 이 전류들이 WO벨에 비례해서 지금 되죠. I랩에다서. 그래서 이제 제일 아까 그 I랩을 우리가 이 출력 V1이나 이런 값에 관계없이 DC로 정해지니까 그 저항을 그냥 그걸 I랩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건 DC로 정해지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여기서 요건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얼른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I랩이라 했을 때 지금 여기서 1대1이었다. WOL이. 그러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요 왼쪽 브랜치에서 정해지니까 요 I1 전압은 게이트 소스 전압이 일정한 커브를 쫓아가죠. I1하고 V1을 그려보면은 콘스턴트 VGS 커브를 이렇게 쫓아간다. 그래서 얘가 트라이오드는 좋은 카런 소스가 아니고 카런 소스로 못 쓰고 요 세츄레이션 영역, 그래서 카런 소스로 사용하죠. 그래서 요 기울기는 1/R호다. R호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람다 ID가 되겠죠. ID는 I랩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출력 저항이 스몰 R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1이 변해도 크게 변하지는 않죠. 조금 R호 때문에 약간 변하지만. 그래서 카런트 소스로 사용한다. 그래서 카런트 소스는 전류원으로 사용하는데 전류 거울이라 하기도 하고 얘가 복사를 해준다고. 거울처럼. 그러니까 I1이 I랩의 거울이다. 미러다. 그 다음에 액티브 로드로도 쓸 수 있어요. 전류원이지만 이걸 부하로도 쓸 수가 있다. 부하. 우리가 이 저항 부하를 대신에 이 카런 소스를 그 부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부하라고 액티브라 그러죠. 능동 부하. 그죠? 능동 부하라고, 트랜지스터가 능동 소자니까 그죠? 능동 부하다. 트랜지스터 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런 소스에 얘가 트랜지스터예요. M1. 증폭기죠. 얘는 M0는 다이오드니까 패시브. 자, 더 좋은 카런 소스는
출력이 변해도 전류가 안 변하면은 좋죠. 더 이상적인 전류원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캐스코드 카런 소스를 써서 지금 다이오드를 2개 달고 이렇게 하면은 역시 왼쪽 전압에 의해서 VG1, VG2가 둘 다 DC 전압으로 결정되죠. 뭐 iRev은 나중에 로우 퀄리티 카런 소스죠. 이걸 R로 바꿔놔도 되죠. iRev 자리에. 그래서 신호 부여에 무관하게 DC 전압 VG1, VG2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은 요 IO는 요 IO하고 같죠. 그래서 M2의 소스 전류하고 M2의 드레인 전류는 같아. 왜? 게이트 전류도 제로고 벌크 전류도 제로니까. 벌크야 뭐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 있으니까 전류가 안 들어가 있죠. 가장 네거티브 포텐셜에 지금 이런 다이오드가 이렇게 쭉 붙어 있죠. 소스 드레인 장전 다이오드. 근데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서 전류가 안 흐르고 게이트도 전류가 안 흐르고 그러면 M2의 소스 전류가 드레인 전류와 같아진다. 그런데 요 전류 M2의 소스 전류는 M1의 드레인 전류와 동일한데 얘 M1 입장에는 게이트 소스가 DC고 이 드레인 소스조차 DC예요. 거의 DC, almost DC, 드레인 소스가. 왜 그런가 하면은 M1의 드레인 소스 전압은 지금 VG2라는 DC에서 DC죠. 빼기 M2의 VGS를 빼버리면은 M1의 드레인 소스 전압이죠. 그래서 VO가 변해도 얘는 별로 안 변해요. M2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기만 하면은 자 우리가 M2가 세츄레이션 동작하기만 하면은 이 전류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전류가 일정한데 전류가 일정한 관계로 VGS도 잘 안 변해요. 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서도 조금밖에 안 변하고 얘는 뭐 별로 크게 영향이 없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채널 랭스 영향이 나중에 스몰 R오브는 1 영향을 줘요. 근데 얘 게이트 소스에 영향을 미친 것은 GM이에요. 그래서 GM이 스몰 R보다 훨씬 크죠. 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VO가 변하면은 요 드레인 소스 전압은 나중에 보면은 이 GMRO분의 VO 정도로 변해요. GMRO. 굉장히 GMRO가 크니까 요 변동이 아주 작고 거의 DC라는 거죠. 결국 이런 캐스코드 구조를 하면은 얘도 거의 DC가 된다는 거예요. 드레인 소스 M1의 드레인 소스 전압도 거의 일정. 게이트 소스는 원래부터 일정 DC. 그러니까 이 자기의 드레인 전류, M1의 드레인 전류는 VO에 무관하게 일정한다. 그걸 M2가 그냥 복사를 해가 저 위로 가져갔으니까 IO도 거의 일정하다. 얘도 일정하다. 일정. constant, almost constant IO도. 그러니까 아이디얼 카런 소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VO, IO 그림을 그리면요. 얘들이 다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얘기가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딱 그리면은 요런 거의 직선인 게 나와요. 시뮬레이션에 보면. 그래서 요게 어딘가 하면은 요게 VGS 빼기 VTH예요. VGS가 어디냐면 얘가 VGS죠. VGS. 그런데 지금 요 입장은 뭐냐면 VG2는 지금 요 VG1에다가 다시 자기 VGS를 했는데 얘 스레시홀드 전압이 좀 커요.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백바이어스 때문에 스레시홀드 전압이 좀 커요. 그래서 VG2는 요 VG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VGS 빼기 VTH는 동일해. 왜냐면 전류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트라이오드에서. 근데 스레시홀드 전압이 여기 제로 어쨌든 요건 동일한데 밑에 있는 M1의 스레시홀드 전압하고 M2의 스레시홀드 전압을 합쳐놔야 돼요. 그래서 요게 VGS 빼기 VTH인데 그러니까 VG2가 얼마냐 하면은 VG2는 2배의 VGS 빼기 VTH 요건 그냥 VD셋이라 생각하면 되고 1번의 스레시홀드 전압하고 2번의 스레시홀드 전압이 합쳐진 게 VG2다. 얘가 VG2거든요. 그러면 얘 VO가 드레인 전압이니까 게이트 전압보다 자기 스레시홀드 전압 VTH2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리밋이 이 VD셋 이걸 VD셋이라 해도 되는데 이 VD셋 플러스 VTH1 그거보다 커야 비로소 이 M2도 세츄레이션 여기는 M1도 세츄레이션 그래서 IO가 일정하게 되죠. VO에 무관하게. 요 사이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M1은 세츄레이션 M2는 트라이오드예요. 트라이오드. 요즘은 둘 다 트라이오드. M1도 둘 다 트라이오드. 그래서 요게 따져보면 1/R가 돼요. 1/R. 근데 여기 출력장은 굉장히 커져요. 1/large R인데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커져요. GMRO 제곱이 되죠. GMRO 제곱 2RO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커지니까 플랫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순한 심플 카런트 소스 1단짜리죠. 심플 카런트 소스, 카런트 미러를 하기도 하고 트랜지스터 하나만 쓴 계의 이 iRap이죠. iRap 얘의 출력 전압 범위는 그것도 이 트랜지스터가 저기 세츄레이션에 동작해야죠. 얘는 VG 빼기 VTH 얘가 VG다. VG는 얘 카런트 iRap하고 MMOS 다이오드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보다 크면 요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이라는 거죠. 그게 출력 전압 범위다. 사용할 수 있는 출력 전압 범위. 자, 캐스코드. 그 캐스코드 카런트 소스는 캐스코드가 카먼 소스 더하기 카먼 게이트죠. 그래서 여기 iRap이 있고 레퍼런스 카런트 다이오드 두 개가 있었죠. 다이오드 두 개가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카먼 소스고 얘가 카먼 게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력 전압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계산은 요 게이트 전압보다 1 스레시홀드 자기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더 내려와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는 1VD셋인데 2VD셋 VD셋은 동일하죠. 왜냐면 전류가 동일하니까 그죠. 전류식이 이거잖아요. VD셋 제곱 이 VD셋은 아까 VGS 빼기 VTH라는 그거였다. 기호 플러스 밑에의 스레시홀드 전압 요 M1의 스레시홀드 전압이에요. 얘보다 커야 둘 다 세츄레이션 돼서 카런 소스로 잘 동작한다. 좀 전압을 밑에서 많이 까먹었죠. 캐스코드는. 자, 요게 여러분들 아마 그 GMB 영향을 하면은 이 R로 얼른 유도할 수 있죠. R로는 GM하고 GMB 곱하기 R1, R2
플러스 R1, R2가 될 거예요. 쉽게 유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mA를 I랩을 1mA를 했네요. 그리고 두 개의 전류를 비교해 봤어요. 전류군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나요? 이거 쭉 따라가면서 이거 DC 아까 하나가 밑에 VG1, VG2가 되겠죠. 그래서 VG1이 얼마인가요? VB1이라고 그랬구나. 3.14V였대. 3.14. 그 다음에 VG2는 이게 VB4라 그랬나? 그렇군요. 얘는 8.7V. 무지 크다, 그치? 근데 스레시홀드 전압이 4V나 됐어. 그러니까 이 M2의 스레시홀드 전압, M1의 스레시홀드 전압은 1.67밖에 안 되는데 바디 이펙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기 나중에 이건 이제 VO를 쭉 0에서부터 쭉 올렸죠. 올렸더니 어디 얘가 어디 출력 전압 범위가 요게 아마 M1의 드레인일 거예요. M1의 드레인이 쭉 가가지고 5V쯤 됐어야 이제 어디 안정이 되죠. 세츄레이션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전압 범위를 봤더니 아까 그 회로를 다시 보면은 3.14 8.07이 어디였나 하면요. 자, 캐스코드를 그렸을 때 1mA의 I랩을 흘렸다. 다이오드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디 이펙트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벌크가 다 여기다 물었죠. The most negative. 여기도 마찬가지. The most negative. 이쪽에 다 물어놨죠. 그래서 이 VO M1, M2가 둘 다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한 VO 범위가 얼마일까요? 얘의 스레시홀드 전압이 4.07이라는 거죠. 4.07인가? 그래서 이 VO는 게이트보다 1 스레시홀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얘가 4V쯤 보다 커야 되나 봐요. 4V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4V가 이쯤 되죠. 그거보다 커야 세츄레이션이다. 4.63이네. 잘못 말했구나. 8.70이었어. 그래서 계산이 잘못됐네. 8.07이 아니라 8.70이었어. 그죠? 그러면 4V가 아니고 요걸 빼보니까 4.6V, 4.6V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래야 M2도 세츄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심플 카렌 소스는 1.47V만 커도 되고 캐스코드는 4.63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GMB 이걸 계산했는데 GMB도 원래 계산하는 식으로 하죠. R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전류죠. 출력 전류인데 요게 출력 전압이고 요게 5V군요. 0V고 요게 10V다. 그러면 전류가 여기가 0.5mA군요. 여기가 1mA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심플 카렌 소스가 노란 거예요. 노란 게 심플 카렌 소스, 옐로우. 빨간 게 레드가 캐스코드 카렌 소스예요. 레드. 이걸 보면은 굉장히 블레드하게 됐죠. 출력전이 굉장히 커가지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이 부분이 아마 1.47 아까 얘가 얼마라 그랬죠? 1.47 4.63 그래서 그게 아마 거의 1.47쯤 될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다가 4.63인가? 지금 4.63이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계산에 하면 4.6
여기부터는 거의 플랫, 그거보다 조금 일찍 됐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요 중간 영역은 같이 간다, 거의. 그래서 캐스코드가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볼티지 헤드룸 많이 까먹었죠. 그래서 심플 카렌 소스는 119K인데, 캐스코드는 27MΩ이더라. 그래서 이 카렌 소스를 나중에 액티브 로드, 저항 대신에 뒤집으면 로드로 쓸 수가 있어요.